네, 오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주말 사이에 상승으로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일단 시장의 상승 요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10월에 고용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일자리 수는 예상보다 늘었지만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같이 증가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면서 임금이 떨어지고 있으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둔화하고 있으니 이제 물가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모습이었죠. 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 중간 선거 끝나면 정치적인 그 우려감이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통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자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좀 빠지는 모습이죠. 네, 애플과 테슬라의 영향이 컸는데요. 장중에는 애플이 한 3% 급락하기도 했고 테슬라는 6%대 급락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애플은 공장 중국 쪽에 멈춰 있다라는 그 우려감, 앞으로 생산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고요. 테슬라는 테슬라 사업 외적인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직원 해고에 대해서 대규모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그 노이즈가 주가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시장도 빠르게 반등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꿔밍치 애널리스트가 트위터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다라는 코멘트. 이건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내부로 좀 들어가면 반도체의 상승은 좀 반가웠습니다. 마이크로칩도 실적 굉장히 잘 내놨고요. 스카이웍스도 실적도 잘 내놨는데 컨퍼런스 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5G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동차 쪽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모두 지금 성장 국면이라는 코멘트,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카이웍스는 애플 매출 비중의 50%를 넘기는 기업이거든요. 통신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날 통신용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대형 제조사 그리고 소재 장비 부품 나란히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의 강세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클라우드 쪽이 불안합니다. 사실 반도체야 이제 저가 매수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클라우드는 사실 경기에 또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날 주가의 발목을 잡은 두 기업은 아틀라시안, 트윌리오인데 실적도 부진한데 앞으로 실적 또 안 좋다. 이런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데요. 앞으로 경기가 불확실할 거라는 우려감. 그러면 기업들은 지출을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주력해야 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이 확실한 쪽으로 위주로 먼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쪽은 지출을 줄일 텐데 그중에 하나가 클라우드가 꼽히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팬데믹 쇼크가 나오면서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클라우드 더 중요해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편성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뒷걸음질, 후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잡히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본질입니다. 관련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크게 좀 뒷걸음질 쳤다라는 점은 사실 본질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눈에 띄긴 했습니다. 자, 다른 화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날 미증시의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거든요. 중국 고강도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지. 그 많은 중국의 인구가 소비를 하면 공장도 많이 돌려야 하고 공장 많이 돌리면 기본적인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겠지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원자재 기업들이 상승세를 굉장히 시원하게 시연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 자체가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인 시장이 또 들썩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이제 가는 건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참 소문의 그 희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이후에요. 중국 방역 당국에서 제로 코로나 우리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중국의 이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요즘 한 3일 연속 들리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중국 당국에서 사실 무근이다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 희망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좀 방역 당국에서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계절적인 요인들, 이제 겨울철 독감에 대한 우려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바뀔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반응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는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 기사들은 미국의 CPI나 중간 선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미국이랑 대만이 뉴욕에서 공식 무역 협상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번 그랬는데 이때마다 또 중국은 반발을 해왔고 우리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위 규정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수정을 해주세요. 우리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부분인데 지금은 완전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하위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일부만 해도 인정을 해서 세액공제를 해달라. 이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요건에 대한 구체화인데 개별 광물 단위에서 이제 그 확장을 시켜서 광물 전체 가치로 좀 폭넓게 봐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분이고 이제 아래는 그 큰 그림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3년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끌어달라라는 게 골자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하원 상원 모두 발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관련해서는 광물 이슈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리튬 관련 밸류 체인을 준비해봤습니다. SK온이 칠레 한 기업과 수산화 리튬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 밸류 체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기 때문에 그동안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해 드리려고 아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요 주주 변동 신고가 있었습니다. 장내 매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금양 이제 콩고 리튬 광산 개발 지분 투자 추진 관련해서 주목을 크게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재공시 일정이 11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쪽은 최근 들어서 리튬염 생산 쪽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 또 첨보이기도 하고 많은 출연자들이 또 투자 의견 첨보를 냈기 때문에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관련 쪽은 유통보다는 이제 생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엔캠과 동화기업, 솔브레인홀딩스, 덕산 테코피아 등의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수산화 리튬 쪽의 이슈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중에서 아무래도 자금력이 포스코그룹 쪽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수직 계열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